지금부터는 뭐 민주당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데 이게 지방선거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됐는데 최근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먼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대선이 아니고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낙선을 했었던 그 당시 친문 계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쪽 계열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원했다는 그제 경향TV와의 인터뷰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조중동이 터뜨린 게 아니라 그 이낙연 쪽에서 터뜨려서 그게 확산된 거 아닙니까? 그때 수많은 제보가 뭐 있냐.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 이런 제보를 엄청 들었어. 수많은 소위 이재명을 반대했던 또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이낙연부터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랬던 세력들이 대선에서 0.73%로 졌는데 그 책임을 송영길과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자, 이 발언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도 좀 비판을 했었는데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도 근무했었죠. 윤건영 의원이 오늘 또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덧셈의 정치를 할 때다. 분열과 갈라치기로는 선거 이기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선수죠.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근데 유시민 작가는 선수라기보다는 일종의 해설이잖아요. 해설 입장에서는 뭐 편파 해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정한 해설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선택은 경기를 보는 국민들의 몫이죠. 근데 선수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덧셈의 정치를 해야지만이 그 경기를 보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또 어젠가요? KBS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B가 B형입니다. 정치적 성향과 달리 유시민 작가님은 A는 가치를 지향하고 B는 이익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크게 거칠게 분류를 하셨는데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B로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외롭고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 때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켰지. 제가 이익을 가지면 제 지역구까지 이재명 후보한테 양보하고 이 3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게 이게 이익을 따른 행위였을까요? 가치를 따른 행위였을까요?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이 대단한 건가요? 그 한 번 발언하니까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 A, B, C 갖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성준 의원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A인가 B인가 C인가? 아니 모든 인간을 A, B, C를 어떻게 다 구분해요. A 성향도 있고 B 성향도 있고 C 성향도 있고. 예를 들어 뭐 김용태 의원이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 중에 좋은 선택이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정치인은 이제 융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지난 이제 송영길 대표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지난 2022년 대선 때 왜 졌을까 생각해 보면 분열의 인재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통합선대위가 되고 하나된 힘으로 가야 되는 건데 내부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론적으로 충분히 0.73%를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그 극복 못한 것이 뭐냐? 내부의 분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예요?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작가의 해설도 받아들이고 송영길 대표 얘기도 듣고 또 윤건영 의원 얘기도 건설적으로 들어서 이거 우리가 한 큰 집을 지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뭐 그거밖에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2022년의 대선 패배와 2025년의 대선의 승리는 뭐냐? 2025년은 당의 단일 대우였어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도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 거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다음 대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집을 짓고 가야 되는 것이죠. 리더는 큰 집 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 전체적인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작업이나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은 뭔가 물 흐르듯이 좀 흘러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좀 내부 진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유시민 작가의 A, B, C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또 다른 지점을 향한 민주당 내부의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법한데 기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제 단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공공한 처지에서는 분열과 갈라치기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좀 권한도 많이 모여 있고 권력도 지지율도 높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윤건영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갈라치기란 이야기를 서로 양쪽에 대해서 하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타임라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3월 10일 날 김어준 씨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나오면서 뉴 이재명과 올드 이재명 사이에 뭔가 이견을 넘어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사실 네. 노출이 됐었죠. 그리고 5일 뒤에 뉴 이재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주재 발표자가 김어준 씨를 겨냥해서 민주주의 적이라고 쏘아붙였어요. 예. 그 토론회에 참석한 송영길 전 대표는 뉴 이재명 그룹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로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뒤로 3일 뒤에 이제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발언이 나왔습니다. ABC로 나왔는데 여기서 사실 분류하고 C가 가장 균형적인 측면에서 좋은 리더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발화점이 된 건 뭐냐 그러면 B가 결국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가까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떠나고 돌을 던질 것이다. 이 때문에 갈라치기의 어떤 소재가 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날에 이제 대선 때 친문이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싸움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또 이제 김어준 씨와 김민석 총리 간에 서로 또 유시민 작가의 ABC론 가지고 또 치고받았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의견 차이를 넘어서 저희 현장 기자들이 볼 때는 당의 주도권을 둘러싼 네.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 그리고 8월 전당대회 차기 대권까지 좀 큰 그림의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 짧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데 손성민 의원의 지금 저 분석에 따르면 결국 유시민 작가도 해설자가 아니라 선수가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네요. 아니, 저 유시민 작가님은 우리 당의 큰 예. 방향들을 잘 예. 제시해 왔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집권한 이후에 서로 새로운 노선 투쟁은 분명히 있는 건데 우리가 투표 성향을 볼 때 가치지향적 투표와 이익지향적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심 지지층들은 가치지향적 투표를 하는 거고 포괄 정책을 할 때는 이익 투표 성향도 네. 포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우리 당이 저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큰 물결들이 우리 당의 이재명 정부 성공 그 차원에서의 어떤 선거 승리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갈라치기다 이익이 나눠지고 있다 뭐 어떤 분화 현상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또 기자들이 박성준 의원의 생각과 맞춰서 기사를 쓸지 아니면 여전히 뭔가 분열의 징후로 기사를 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자겠네 보니까 기자들은.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